2년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고향은 항상 따뜻하고 훈훈한 생각을 갖고 또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다 감추고 있어서 시각적으로 볼 때는 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천인들을 밖에 하얗게 만들지만 위원장을 대통령을 보여주신 박근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위기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갈등의 연속 속에서 우리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경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성장은 했다 하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내수 경기가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그 갈등, 그 양극화 현상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또 유럽의 그 재정 위기로 해서 그 유럽의 그 그리스의 그 재정 금융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또 우리나라를 엄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항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지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교적인 면에서는 한일 관계라든가 한중 관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대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심각한 고민과 대처를 하지 않으면 대단히 동북아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북 관계 역시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하나의 숙제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들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다시 말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그런 교체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할 적에 그것은 국민적인 통합입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 국민적인 힘을 모으지 않는 한 단 한 번도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다. 이런데 저희가 착안을 한 것입니다. 특히 그 선거 때, 지금 선관입니까? 이 선거 때 노출되고 있는 동서 간의 그 갈등이라든가 지역 간의 갈등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선거 때마다 노출되고 있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 동서 간의 그 갈등을 해소하고 또 국민적인 단합을 기해야 된다. 그 시기가 바로 이 선거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서 간의 화해 여기에 제 나름대로 앞장을 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 나름대로 결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합위원회에서 이제 지향해야 될 점은 첫째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뭔가 불편해 있고 또 규칙적인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 질서 속에서 불평등한 감을 우리는 느끼고 있고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그 균형 발전, 또 각 도마다의 그 균형 발전, 그것을 이룩해야 되겠다. 지방 간의 균형 발전이 되지 않으면은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면에서 저희 위원회는 앞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인사 대탕평책을 쓴다는 겁니다. 인사 대탕평책이 없는 한
우리 국민의 단합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정권을 보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가까운 사람들, 측근들, 또 지역적인 것, 학벌을 위주로 한 이런 편향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유능한 사람이 아무 거리낌 없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발탁될 수 있는 인사 탕평책을 우리 실시한다 하는 것이 저희 본위원회의 지향점입니다. 그 다음에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패하면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지금 현재 앞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지금 현재까지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흔히 말하는 옛날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하는 말이 사라진 지가 오래됩니다. 그래도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또 실패한 경우가 있더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한 서너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대통합위는 앞으로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한광욱이가 40여 년 동안 민주당의 당대표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상대당인 여당인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40여 년 동안 야당에서 생활했고 거기서 성장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와 같이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저희가 말하는 중도 개혁 정당을 지향하지 못하고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저 한광욱이가 당대표로 있을 때 그 민주당은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민주당이 그와 같은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참 바로 잡는데 모든 힘을 우리가 쏟아야 되겠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주당하고는 이제는 결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까지 40여 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나보다는 당보다는 국가를 생각해서 저는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생 또 한 40여 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2번의 결단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결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1982년도에 10월 7일에 당시에 국회 초선으로 있을 때 김대중 선생 석방, 광주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대통령 직선제하자, 전두환식 민정당 정대중 내놔라, 언론의 자유를 보장을 하라,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 실시하라, 이런 등등의 저는 질문을 할 적에 그때는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또 30여 년 전에 그와 같은 원내에서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께서 상상을 못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나라가 이와 같이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하는 길인가 이걸 생각할 적에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1년 10개월 가장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5년이라고 하는 1년 동안에 대통령이 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